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어질어질합니다. 체력 소모가 굉장히 빨라요. 제가 기다리던 현상이 시장에서 2년여 만에 나왔기 때문에 텐션을 높여서 보고 있기 때문에 소모가 더 빠른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제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생물학적으로 될 때 부동산 시장에 나를 갈아 넣은 거, 내 전문 영역을 만든 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좋든 싫든 나를 갈아 넣으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런 영역을 확장해 가면서 나만의 것을 만들어 간 것. 왜 그러냐면, 제가 부동산 상담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데, 기억에 남는 분이 은행원 분이셨는데 15년 이상 근속을 하셨고 명문대 나오셨는데,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나는 내 전문 분야가 없다,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전 충격이었어요. 근데 저는 밖에서 야생에서 굴르다 온 사람인데 제 영역이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계획도 있고, 이거를 엄청나게 부러워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른 공장님처럼 하기엔 늦었다, 상황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뭔가 가슴에 뭔가 애리는 뭔가가 있었어요. 혹시 젊은 분 여러분, 지금 상황이 되는 여러분,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나의 전문 분야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10년 정도 갈아 넣으면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어딘가에 갈아 넣으실 거잖아요. 직장이 됐든 뭐든, 어떤 시험 준비가 됐든 요쪽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름 10년 이상 갈아 넣은 사람 중에서 생존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저 보세요. 그리고 제 정규 강의 18기는 지금 접수 기간이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까지인데요. 데드라인 넘어서 또 연락 주지 마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나를 링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내일까지 맞습니다. 하루 남았어요. 제가 요새 시장에 나가서 중점적으로 보고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상 하나를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릴게요. 작년에 특례 보금 자료론이 있었고, 지금은 신생아 특례 대출이 있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저한테 이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야, 신생아 특례 대출 그거 말만 좋지 뉴스에 나왔는데 대환 대출만 많이 받고 사람들이 집 사는 데는 안 쓰고 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 매수로 이어지고 있진 않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데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작년에 특례 보금 자료론 있죠. 얘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수 시점은 마음대로 못 정하지만 대환대출은 빨리 받아요. 이자를 한 푼이라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환대출을 먼저 받고 나서 방향성이 나오는데, 신생아 특례대출 방향이 점점 나오고 있어요. 이건 전국구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신생아 특례대출 가지고 사람들이 막 집 사면서 하단의 시장이 올라갈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기다리는 현상은 그게 아니에요. 시장은요, 지금 일정 기준을 넘지 못하는 시장은, 어떤 일정 기준의 하단의 시장은 한 번에 못 살아나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살아나냐? 제가 시장을 다니면서 고시원까지 갔었죠. 왜 그랬게요? 사람들이 어디론가 도망을 간 거예요. 계약을 갱신하거나 눌러 살거나 부모님 댁에 있거나 고시원에 가거나 다른 주거 상품으로 도망을 갔어요. 왜 그러냐면, 금리가 너무 빨리 올랐죠. 금리가 여러분 0.5%에서 3.5%까지 7배가 순식간에 올랐어요. 미국은 0.25에서 5.5까지 11배가 올랐습니다. 그걸 사람이 어떻게 버텨요? 여러분이 체감하는 이자가 변동금리 기준으로 3배가 넘게 올랐어요. 100만원 내던 사람이 300만원을 낸다고요. 1000만원 내던 기업이 3000만원을 냈어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집을 사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도 대출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 월세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일정 기준 이하의 하단의 시장은요, 월세 시장에서 사람들이 넘어와야 돼요. 이거는 어떤 통계나 그래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 강의 자료에도 다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힘들어가지고 월세 시장으로 왜 도망갔어요? 그 금리가 높아서, 어쨌건 돈이 없어서, 여건이 안 돼서 그랬죠. 그럼 그랬던 분들이 시장에 돌아올 때 갑자기 집을 사요? 월세에 살던 분들이 갑자기 집을 사요? 안 그래요. 전세로 살던 분들이 집을 사죠. 전세로 살던 분들이 집을 사는 이유는 나중에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시장에 나가서 내내 제가 봤던 게 뭐냐면, 월세 시장이랑 전세 시장이에요. 그런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전세자금 대출이 됩니다. 이거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월세 시장에서 전세 시장으로 나오거나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이 아파트 전세 시장으로 점점 나오고 있어요. 아직은 미약해요. 그러니까 아파트마다 이게 무너진 사람들이 있으면 저가의 전세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많은 곳은 더 오래 걸리지만 아무튼 수요가 점차 올라오고 있는데, 작년에 반등 시장에 이런 게 없었어요. 작년 시장이랑 지금은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겪게 될 게 뭐냐면, 월세 상승이 주춤해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나가보면은 월세 계약보다 전세 계약으로 넘어오는 확률이
지난 2년보다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매는 아직 아니에요. 매매는 오히려 어떠냐면은 전세에 있던 분들이 매매로 넘어올 때 아직 시장이 무섭잖아요. 공포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안 사요. 정말 말 그대로 금매만 사요. 그래서 제가 요새 노도강 더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언론에서 보게 될 통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데 통계는 더 하락한 걸로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얘기한 다음에 통계 그대로 나왔어요. 저는 그냥 중계해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좀 넘게 침체돼 가다가 금매가 좀 쌓여있는 상태에서 노도강에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데 재건축이 악재가 터졌어요. 상계 5단지가 퍼졌단 말이에요. 못 간다는 뜻이 아니라 퍼졌잖아요. 일단 사람들이 던지는 사람이 좀 늘었는데 매수세가 없었어요. 매수세가 없는 건 지난 2년 동안 똑같아요. 아무도 안 사요. 서울의 아파트 지금 거래량 거의 이거 망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요 그냥 침체장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안 돼요. 뭐 시장이 변하는 이런 거 없어요. 지난 40년의 역사를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망한 시장이에요. 5,000건, 6,000건이 나와야 돼. 6,000건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늘었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제 2,500건이에요. 지켜봐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연속성이 있으려면, 거래량의 연속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처음에는 저가니까 사겠죠. 저가니까 사는 사람은 늘 있어요. 이게 작년의 시장이에요. 저가니까 사놓자, 이 정도면 돼서 사놓자, 난 집을 사고 싶었다, 자녀 집을 사놓겠다, 이런 분들만 산 게 2,000건 요 정도예요. 2,000건대 요 정도. 그 이상 못 가잖아요. 작년에 그러다가 끊겼잖아요. 왜 끊겼냐? 사람들이 월세로 도망갔어요. 거래량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럼 이분들이 다시 시장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안 돌아왔단 말이에요. 왜 안 돌아왔을까요? 월세 계약 2년이잖아요. 만기가 안 됐거나 아직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꿈틀거리는 걸 확인을 하려면 현장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난 2년 동안은 통계만 가지고 시장 평가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시장 평가는요 거래량이 정상적이어야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물건이 적절 이상 팔려야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오는 거지, 물건 자체가 안 팔리는데 어느 물건이 인기가 있는지, 어느 물건이 앞으로 더 만들어지는,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오면 어떠냐면 아직 초기 단계지만 저는 남들보다 먼저 움직이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나와보면은 신생아 특례츠를 통해서 사람들이 전세로 넘어오는 것도 있고, 월세 만기가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월세 계약을 안 하고 전세로 넘어오는 분들도 있고, 전세 만기가 된 다음에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부터 매매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월세 집중화 현상에서 전세 매매로 조금씩 퍼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한 3달, 2-3달 지나면 통계에 나올 거예요. 근데 어차피 제가 얘기했던 거 통계로 다 나오잖아요. 어차피 시장에서 다 확인한 거니까. 저희 직원들이랑 미팅하면서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이론이랑 이 방법이, 요 구조가 점점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점점 텐션이 올려서 지금 체력 소모가 되게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여기저기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에 나가서 뭘 확인해야 되냐면, 아파트는 전세를 많이 놓죠. 빌라는 월세를 많이 놔요. 근데 그 월세입자분들 빌라를 사요? 월세입자가 매매로 이어져요? 잘 안 이어져요. 전세입자가 매매랑 잘 이어지죠. 근데 한동안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됐냐면 전세 시장이 빵꾸가 나면서 매매 월세 시장으로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여건이 안 되니까. 그 와중에 매매 시장에 해당하는 임대인들은 무너져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매매 시장이 회복이 되려면 일단 예전처럼 매매 전세 시장으로 개편이 돼야 되는데, 개편되는 건 아무도 보지도 않고 그냥 이 상황에서 없는 거래량 한도 내에서 매매 시장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어차피 침체장이다, 어차피 침체장이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시장이 회복을 하려면 일단 월세 시장에서 전세로 좀 복구가 돼야 돼요. 옛날처럼 다시 매매와 전세 시장, 매매 대기 수요자가 있는 시장으로 와야 됩니다. 전세가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 전세를 활용해서 타인의 레버리지, 타인의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사는 분도 계시고, 전세랑 매매랑 사실 구조가 비슷해요. 대출을 쓴다면. 그래서 매매를 선택하는 분도 계시고, 전세로 살다가 좋아서 사버리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전세에서 매매로 나오는 이유가 여태까지 서울 부동산의 거래량이 6,000건 이상이 평균인 이유가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조가 완전히 깨져 있어요. 월세로 살던 분들은 매매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만 시간이 걸리는 게 올해 한 7월 달 정도까지 역전세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세가가 좀 눌려요. 아무래도 전세를 급하게 놓는 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수급의 문제지 하반기로 갈수록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게 지금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쭉 가면서 순차별로 매매와 전세 시장으로 나뉘겠죠.
매매와 전세 시장으로 나뉜 곳 안에서 수급을 따졌을 때 매매로 가는 분들이 나오는 단지가 회복을 일찍 할 거예요. 그걸 포착하려면은 지금부터 다니면서 월세 전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역별로 다 파악을 해야 돼요.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건데, 저는 이걸 되게 오래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미 월세 시장이 아파트 시장의 키포인트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아파트 월세 시장을 원래 집중하던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온 시점처럼 보여요. 월세 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봤을 때. 그래서 앞으로 월세에서 전세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나서 매매 시장을 유추하게 되면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앞으로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발음이 점점 세죠. 말을 하도 많이 하고 다녀서 그래요. 밖에 나와가지고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